좀 빨리 왔나? 그죠? 자, 이제 수용입니다. 수용. 수용은 우리 민법 187조에서 얘기하는 공용징수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 우리 민법은 186조와 187조에서 등기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86조는 법률 행위를 했을 때 등기에 의한 권리 취득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187조에서는 법률의 규정에 의할 때는 등기해야 돼요? 등기 없이 취득해요?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이때 187조에서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4개를 예시하고 있어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상공, 판경 4가지. 그 중에 공용징수, 공공의 용도로 쓰기 위해서 징수, 뺏어버린다. 재산권을 박탈하는 제도 중에 대표적인 게 수용이라는 거예요. 그럼 수용은 공용징수,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니까 등기해야 권리 취득, 등기 없이 권리 취득. 등기 없이 권리 취득하는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다 나와요. 나중에 요 뒤에 보면 수용에 대해서 저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여기서 정리가 되니까 지금 일단 들으세요. 자, 그리고 수용은 기본적으로 원시 취득의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그랬죠. 원시 취득이면 부동산을 보존 등기해야 됩니까? 이전 등기해야 됩니까? 보존 등기해야 되는 거야. 원시 취득이니까. 그런데 여기는 수용으로 인한 무슨 등기? 소유권의 이전 등기하고 나왔잖아요. 맞죠? 자, 해서 수용은 원시 취득이니까 원래는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미등기 부동산을 수용한다. 수용하면 당연히 보존 등기해요. 그래서 우리 보존 등기할 때 대판 수확 해서 수용하면 보존 등기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수용했을 때는 이때는 이전 등기하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을 원인으로 보존 등기한다라고 나오면 그러면 그때는 미등기 부동산을 수용했다는 얘기구나. 그게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이렇게 나올 때는 수용된 부동산이 원시 취득됐다 등기된 거다 미등기된 거다. 등기된 게 수용됐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거를 이전 등기하느냐? 자, 우리 등기법은 1부동산에 몇 등기기록? 1등기기록, 부동산 하나에 등기기록 하나만 두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등기된 부동산은 이미 등기부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등기된 부동산을 수용하면 수용은 원시 취득이잖아 해서 다시 보존 등기하게 되면 보존 등기는 아까 얘기했지만 최초로 생긴 부동산의 등기부를 새로 만드는 등기단 말이에요. 그럼 등기돼 있다? 등기부 있네. 보존 등기한다? 또 등기부 만드네. 그럼 1부동산 1기록이다? 2기록이 된다. 2기록이 되네. 그러면 등기된 부동산을 보존 등기하면 안 되겠네. 그래서 편법으로 무슨 등기한다? 그냥 이전 등기하자. 그러면 등기부를 새로 만들겠다. 기존의 등기부를 이용하겠다. 이런 얘기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보존 등기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1부동산 1등기기록주의 원칙 때문에 보존 등기가 불가능하니까 이전 등기라는 편법으로 가자는 거예요. 되죠? 그래서 수용 원인 이전 등기한다. 등기된 게 수용됐구나. 수용 원인 보존 등기한다. 미등기된 게 수용됐구나.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수용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 민법상 법률행위 자유원칙에 제한을 가하는 거예요. 원래 내 물건은 내 맘대로 팔고 싶으면 팔고 안 팔고 싶으면 안 파는 거예요. 그런데 수용은 공공의 용도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자, 도로는 국가가 물류와 여객 수송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사들여야 된다면 그러면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내 토지 없으면 안 되겠네. 알박기가 나와. 그래가지고는 예산 가지고 도로를 만들기는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처음에 수용한다고 인정되는 건 국가기관이 수용을 인정해요. 그죠? 공용징수하기 위해서 개인이 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수용이 인정됩니다. 고시를 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 수용은 국가기관이 바로 할 수도 있고 개인 기업자에게 맡겨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수용 자체는 국가 관여하는 거야. 맞죠? 자, 해서 수용 고시가 돼. 그럼 일단 협의를 하는 거야. 어떤 협의를 하느냐?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의 재산권을 존중하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재산권을 박탈 뺏어버리더라도 무상으로 몰수하는 거예요. 대가는 줘야 돼요. 대가는 줘야 돼. 그러나 사고 파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매매 대금을 주는 건 아니고 일방적으로 뺏고 재산권을 박탈당하는 데 대한 보상을 지급한다. 해서 수용 보상금 지급해야 되는데 얼마를 지급하고 받을 것이냐. 일단 상대방과 협의를 한번 해보는 거야. 그래서 협의가 이루어지면 참 좋겠죠. 협의가 이루어지면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이라는 절차로서 말은 복잡하지만 실제로는 매매된 것과 큰 차이는 없어요. 그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가 배우는 수용은 요 수용이 아니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도로는 만들어야 되니까 강제로 뺏어야 되겠죠. 그래서 수용에서는 토지수용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이 파워를 가지고 결정을 하게 돼요. 그때 수용위원회가 하는 결정을 재결이라고 부른다. 그럼 수용위원회가 야, 이 금액으로도 협의를 안 하겠다고? 그럼 어쩔 수 없지. 일방적으로 정할게. 요거 받고 나가. 하고 이제 재결로 결정하게 되고, 이 재결 수용이 우리가 얘기하는 강제 수용 절차입니다. 그래서 재결, 우리는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럼 재결이 이루어지면 수용은 아까 등기해야 권리 취득, 등기 없이 권리 취득. 등기 없이 권리 취득하죠. 그래서 언제 등기 없이 권리 취득하느냐? 수용에서 정하는 수용의 개시일, 시작되는 날이라고 정해진 날이 있어요. 이 날이 되면 뭐 없이, 등기 없이도 권리 취득의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등기 없이 권리 취득을 했더라도 처분할 때는 그대로 처분할 수 있다. 등기 없이는 처분하지 못한다. 등기 없이는 처분하지 못해요. 등기하고 처분해야 돼. 그래서 언젠가는 수용원인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나 보통은 등기함으로써 권리가 취득이 되지만 이미 등기 없이 권리 취득은 됐죠. 그럼 등기하는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요? 처분하기 위해서, 처분 요건으로서의 등기일 뿐이다.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 문제는 이전 등기 형식을 취했어요. 취했지만 이거 승계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야. 내가 처음 소유권 취득했잖아. 맞죠? 그러면 그 등기부에 다른 권리는 존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내가 원시 취득했으니까 내 소유권 말고 다른 권리는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집을 하나 지었어. 최초로 신청하는 등기, 무슨 등기? 보존 등기. 보존 등기 함으로써 등기부는 처음으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등기부 가져와서 흐뭇하게 봅니다. 소유권 보존 나. 근데 밑에 보니까 벌써 가압류, 경매가 있고 얼굴 가보니까 저당권이 5개나 있네. 말이 된다,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되지. 그래서 보존 등기된 그 등기부에는 소유권 보존 이외에 다른 건 원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전 등기 형식을 취했지만 이거는 보존 등기처럼 원시 취득이죠. 그러면 등기부에 다른 권리가 존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러나 이 등기부는 새로 만들었어요, 기존의 걸 이용을 해요. 기존의 등기부를 이용하니까 기존 등기부에 다른 권리가 많이 등기되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안고 가야 돼요, 다 죽여야 돼요? 다 죽여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전 등기를 하지만 그러나 원시 취득의 법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등기부상 권리는, 등기부상 이전부터 존재하던 권리는 안고 가야 된다, 말소 지워야 된다. 말소 지운다. 그때 지우는 것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모든 등기를 다 말소하는 건 아니고 예외적으로 4가지는 말소하지 않습니다. 4개는 말소하지 않아. 예외가 몇 개?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개하고 수용 절차가 어우러져서 자주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용, 그걸 이제 보러 가는 거야. 보러 갑니다. 자, 그러면 요 뒤에 자, 수용이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소유권 이전하고 소유자가 김양이었네. 근데 수유권 이전이 되는데 원인이 뭐예요? 수용이다, 그죠? 그래서 수용이 됩니다. 수용이 되는데, 자, 소유자 국가가 수용을 했네요. 수용을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등기 원인이 2017년 1월 4일 토지 수용하고 되어 있고, 이 등기 신청이 접수된 것은 2017년 3월 5일이네. 맞죠? 맞죠? 그럼 수용 개시일이 언제냐? 1월 4일이에요. 그럼 등기는 이날 되었지만 이미 소유권 취득은 언제 된 거다? 1월 4일 날. 요게 수용의 개시일이야. 수용 개시일을 우리 등기부에서 등기 원인으로 적어주도록 되어 있어요. 이날 이미 국가는 소유권을 가진 거야. 그러나 처분하기 위해서 등기는 언제 신청됐어요? 3월 5일 날 신청이 됐을 뿐입니다.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되죠? 그러면 수용이 되었다면 기본적으로 얼구에 있는 권리들은 일단 직권말소 지우게 되어 있다. 이렇게 지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수용 절차를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보자. 자, 수용이 이루어집니다. 수용은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취득입니다. 그래서 등기 없이 언제? 수용의 개시일에. 개시일에요. 수용의 재결일 하고 다른 말 나오면 안 됩니다. 개시일에
등기 없이 권리취득이 됩니다. 그리고 수용은 원시취득의 법적 효력을 가져요. 그래서 단독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왜? 원시취득이니까. 맞죠? 공동신청할 수 없죠? 수용은 단독 신청입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관공서가 직접 수용할 때는 관공서는 신청해야 됩니까? 촉탁하면 됩니까? 촉탁하면 되죠. 그래서 관공서가 직접 수용하는 경우는 촉탁한다는 예외는 있습니다. 그 다음 법제 99조에서 이런 말 나오는데 요거 최근에 조금 나오고 있었는데 아직은 알 필요 없습니다. 자, 양으로서 한번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재결의 실효가 있습니다. 재결의 실효. 자, 아까 재결은 토지수용위원회가 강제적으로 결정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재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 강제적으로 수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수용 개시일에 등기 없이도 권리 취득된다고 그랬죠? 맞죠? 그럼 등기 없이 권리 취득이 됐지만 언젠가는 등기를 하고 처분해야 되니까 등기를 하잖아요. 맞죠? 그럼 이 등기할 때 공동신청, 단독신청. 단독신청. 수용은 원시취득이니까 상대방이 없다, 그죠? 그래서 내가 원시취득이니까 단독신청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이렇게 단독신청해서 소유권을 가져왔는데 재결이 효력을 잃었어요. 그럼 재결했기 때문에 수용이 된 건데 재결이 효력을 잃었으니까 수용을 한 게 맞아요? 한 게 잘못됐으니까 돌려줘야 돼요. 돌려줘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이 수용되는 자예요. 제가 수용하는 자입니다. 그럼 여러분 재산을 내 앞으로 이전 등기 해놨죠? 그러면 다시 여러분에게 돌려줘야 되잖아. 돌려줄 때는 다시 이전 등기 하는 게 아니고 내 앞으로 왔던 이전 등기를 말소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돌려주게 돼요. 됩니까? 자, 가져갈 때는 이전 등기, 돌려줄 때는 그 이전을 말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져갈 때는 여러분이 협력해서 공동신청해서 가져옵니까? 나 혼자 단독 신청합니까? 수용해서 가져갈 때는 공동신청, 단독신청. 단독, 나 혼자 가져왔죠? 그럼 수용 재결이 실효돼서 다시 돌려줄 때는 어떻게 돌려주느냐? 자, 알아서 혼자서 가져갔다면 돌려줄 때도 알아서 돌려주면 참 좋죠. 근데 가져갈 때는 알아서 가져가고 돌려줄 때는 여러분이 가야 돌려줍니다. 돌려줄 때는 무슨 신청? 공동신청. 그게 여러 번 나왔어요. 그래서 자, 수용 재결의 실효로 인한 이전 등기를 말소함으로써 돌려주게 되는데 이 등기는 무슨 신청? 공동신청. 즉 쉽게 얘기하면 수용은 가져갈 때는 지 알아서 가져가고 돌려줄 때는 내가 가야 돌려줍니다. 무슨 이해하시죠? 그런 거야. 자, 원래 수용은 수용당하는 개개인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고 수용하는 자를 위한 절차예요. 왜요? 수용당하는 자 입장에서 보면 내가 안 팔고 싶은데도 뺏기는 거야. 굉장히 기분은 나쁘죠. 그러나 국가적인 입장에서 보면 토지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만 써요. 그러나 수용을 해서 도로를 만들든 공단을 만들든 뭐 하면 여러분만 쓴다, 누구라도 쓸 수 있다. 누구라도 쓸 수 있으니까 그 토지가 사람들에게 주는 이익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은 국가적인 입장에서 보면 수용이 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수용 절차는 수용하는 자의 입맛에 맞게 꾸며지는 거예요. 됩니까? 그럼 수용해서 가져갈 때 여러분 보고 협력하라 하면 여러분은 돈 마음대로 받았다, 적게 받았다. 적게 받기 때문에 입술이 한 발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고 등기신청 협력하라 하면 협력한다. 차라리 옥상에서 떨어질지언정 협력 안 한다. 협력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협력받아서는 이전이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혼자서 막 가져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되죠? 그러나 돌려줄 때는 혼자서 돌려준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해라. 그래서 가져갈 땐 지 혼자 가져가고 돌려줄 때는 내가 가야 돌려주는 거예요. 아주 끝까지 애를 먹입니다. 수용. 그죠? 그리고 지랄 같은 거요. 수용 절차는 기본적으로 수용하는 자에게 맞춰져 있다. 여기 머릿속에 있으면 그래도 대략 요 흐름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됐다. 그 정도. 자, 그런데 뒤에 가보면 자, 미등기 토지를 수용하면 보존 등기합니다. 등기부를 만들면 돼요. 등기된 토지를 수용하더라도 원시취득이니까 원래는 보존 등기를 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등기부가 있는 거로 또 만들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전 등기에서 옛날 등기부를 써버리는 거예요. 그때 등기 원인은 토지 수용이라고 적고 등기 원인일자는 수용의 개시일을 적어주게 됩니다.
자, 여기서 뭐 알면 좋고 몰라도 상관없는 거. 등기 원인 일자는 효력 발생일을 적어주게 됩니다. 효력 발생일. 그래서 수용은 등기 없이도 언제 효력이 발생해요? 수용의 개시일. 등기 없이 권리 가져간다 했잖아. 수용의 효력이 발생되는 날은 등기 없이도 언제? 수용의 개시일. 그래서 그날이 등기 원인 일자가 되는 거야. 됩니까? 그 정도. 자, 그래서 앞에서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아까 자, 여기 3번이 수용이 되고 있네. 그럼 등기 원인은 뭐라고 적었어요? 토지 수용. 그 원인 일자는 아까 수용 개시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월 4일이 수용의 개시일이고 이날 이미 등기 없이 국가는 소유권을 취득했던 거예요. 그러나 등기 안 하면 남에게 팔아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팔아먹기 위해서 등기를 언제 한 거야? 3월 5일 날 신청해서 접수가 된 거예요. 그리고 등기가 이루어진 거예요. 맞죠?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됐어요. 자,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 자, 등기된 토지 수용은 이전 등기 형식만 취하고 있지 법적 효력은 원시 취득입니다. 원시 취득이라면 그 등기부에 내 소유권 말고 다른 권리는 존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권리의 등기는 직권 말소를 합니다. 그러나 4개는 말소하지 않습니다. 이 4개가 뭔가? 그게 수용 절차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거의 안 빠지고 잘 나오고 있죠. 그래서 4가지. 자, 일단 3번, 4번부터 보는데 4번부터 보세요. 재결. 자, 재결은 내가 하는 거다. 수용위원회가 하는 거다. 수용위원회가 썬파워를 가지고 수용위원회가 얘기합니다. 다 지우더라도 그건 지우지 마세요. 그거는 우리는 몰라. 그건 수용위원회가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재결로 존속이 인정된 건 안 지우고 놔둡니다. 그 다음 2번째. 지한테 유리한 건 안 지웁니다. 자, 수용 절차는 누구에게 유리하도록 돼 있다? 수용하는 자에게. 수용하는 자에게 유리한 건 안 지웁니다. 그것이 3번이에요. 그 부동산, 수용되는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 구체적으로는 요역지 지역권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거 설명 잠깐 듣습니다. 자, 여기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인접해 있는 토지, 대박난 토지가 있어요. 그 대박난 토지, 궁둥이 쪽에 똥박난 토지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이거 맹지야, 맹지. 가치가 거의 제로에 수렴하죠. 그 가치가 제로더라도 도로로 진출입할 수 있는 진출입로만 넓게 가질 수 있다면 토지 가치는 올라가겠죠. 그래서 앞 토지를 사거나 빌리면 되는데 사는데 돈 많이 들어. 빌리는 것도 지상권, 전세권은 나만 쓰니까 돈이 엄청 들어. 그래서 어떻게 빌리느냐. 빌린 부분을 빌려서 나도 쓰고 소유자도 같이 쓰고 같이 좀 씁시다. 그게 무슨 권? 지역권. 지역권은 배타성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통행로를 요만큼 또는 전부에 통행로 설정을 해요. 그럼 통행로를 승인해준 토지, 승역지. 통행로 요구하는 토지, 요역지. 이렇게 나뉘더라는 거야. 맞죠? 자, 그런데 요역지 쪽이 수용이 됐어요. 수용이 됐어요. 그럼 수용되는 부동산에 존재하는 권리는 원칙 직권 말소야. 수용되면 직권 말소해야 되잖아. 맞죠? 그런데 이 지역권을 지우면 통행로 쓴다 못 쓴다? 못 쓰죠. 통행로 있는 토지는 수용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 그러면 지역권을 지우면 이 통행로 쓴다 못 쓴다? 못 써. 근데 지역권 안 지우고 놔두면 수용 안 된 승역지를 계속해서 쓸 수 있죠. 그럼 수용하는 자 입장에서는 이거 죽일까요? 놔둘까요? 놔두는 게 유리하잖아. 안 죽인다는 거야. 지한테 유리한 건 안 죽이는 거야. 되죠? 그게 수용되는 부동산,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그게 뭐가 수용됐다? 요역지 쪽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승역지 쪽이 수용되면 당연히 사정없이 말소지. 그죠? 그래 되는 거야. 그래 됩니다. 그 다음에 2개. 자, 수용을 하면 원시 취득의 법적 효력을 가지지만 등기는 보존 등기합니까? 이전 등기합니까? 등기된 부동산은 이전 등기하도록 되어 있죠? 그럼 이전 등기를 하는데 이전 등기는 소유권을 넘겨받는 거야. 그런데 앞 소유권 전부 다 지워버리면 내 앞 소유자가 없는 상태가 되잖아. 그런데 나 혼자 앉아서 소유권 이전 받았네. 앞에 소유자가 없고 다 지워버리고 이전 받았네.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소유권 취득하는 날이 언제예요? 수용 개시. 맞죠? 등기 없이 이날 소유권 취득했잖아. 그럼 그날 이전에 존재했던 소유권자들의 등기는 지우지 말라. 그래서 나는 보존 등기한다, 이전 등기한다. 이전 등기해야 되니까
내가 소유권 취득하는 날 전에 있었던 소유권 등기는 놔두자. 그래야 이전 등기가 자연스럽다. 자, 다른 소유권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원시 취득이니까 다른 소유자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나 나는 보존 등기 합니까? 이전 등기 합니까? 이전 등기 해야 돼. 이전 등기는 나만 있어야 이전이 되는 거예요. 앞소유자 있어야 이전이 돼요. 앞소유자 있어야지. 그래서 내 소유권 하는 날 전에 있었던 소유권 등기는 놔두라는 거야. 됐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수용 개시 이전에 이미 뭐가 있어요? 상속. 그로 인한 이전 등기도 놔두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 1번과 2번은 다시 앞쪽에 가서 설명을 잠깐 드리죠. 자, 여기서 봅니다.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시험에 조금 나옵니다. 자, 수용 개시일날 A가 기업자, 사업주체입니다. 그럼 A는 이날 등기 없이 권리 취득하죠. 권리 취득했어요. 그러나 등기는 언제 합니까? 이때 와서 합니다. 맞죠? A 앞으로 등기는 이때 와서 하는 거야. 그러나 등기 없이도 권리는 이미 이때 취득이 된 거야. 됐죠? 그런데 이 시점에 보니까 등기부에 소유자가 갑하고 돼 있습니다. 그럼 갑은 소유권이 있는 사람이야. 이 시점에는 있었어. 그러나 여기를 지나오면서 이제 소유권을 A한테 뺏긴 거야. 맞죠? 그러면 이 시점에는 여전히 소유자가 갑이라고 돼 있어. 왜? A는 여기 와야 등기하는 거니까. 맞죠? 그러나 이 시점에 갑은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자, 그렇다면 수용 개시일 전에 소유자가 갑이니까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되니까 앞에 소유자는 놔두고 소유권 이전 A 하면 A는 갑으로부터 이 기간을 계산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 했다고 얘기했을 때 자연스럽죠. 그래서 수용 개시일 전 소유권 등기는 지우지 말고 놔둬라 하라는 거야. 그럼 수용 개시일 이후에 소유권 등기는 지운다, 놔둔다. 지운다라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 와서 보세요. 여기서 소유권 이전 을 됐어. 그럼 을은 지금 소유권 취득이 되느냐? 안 됩니다. 왜요? 지금의 갑은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여러분 민법에서 처분 권한 없는 자의 처분 행위는 무효다. 이런 말 들으셨죠? 그럼 이 시점에 갑은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갑은 소유권 없잖아. 이미 이때 수용 개시일에 A가 소유권 가져가 버렸잖아. 등기부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이렇게 있는 거지. 갑은 소유권이 없잖아. 그럼 소유권을 남에게 처분할 권한도 있어요? 없어요? 없지. 만약에 처분 가능하면 그럼 집 사고 빨리 팔아먹고 다음에 또 팔아먹고 또 팔아먹고 맨날 내 거였으니까 그럼 되겠네. 안 되잖아. 지금 내 게 아니면 못 판단 말이야. 처분 권한 없는 자가 처분 행위했단 말이야. 그럼 의뢰 등기도 유효 무효? 무효지. 이게 다른 말소 대상이단 말이야. 그럼 말소가 안 되는 소유권 등기는 수용 개시일 이전의 소유권만 말소시키지 말라라는 거야. 되죠? 그런데 예외가 딱 하나 있어. 무슨 예외가 있냐? 갑이 요때 사망을 하는 거야. 그 갑에게는 어제 혼인신고서에 혼인신고한 을이라는 배우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갑은 결혼하기 전에 이미 조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을 재산 다 받았고 일가 친척 아무도 없고 월남한 조실 부모한테서 재산 다 받고 그리고 어제 혼인신고서 제출했으니까 혼인신고서 먹물도 안 말랐는데 애 있다 없다? 없다. 그 상태에서 갑이 사망한 거야. 을은 대박이 나버렸네. 맞죠? 갑의 재산을 단독 상속받잖아. 맞죠? 그런데 상속은 등기해야 권리 취득, 등기 없이 권리 취득. 등기 없이 권리 취득하잖아. 그러다가 A가 수용 개시일 날 권리 취득돼요. 그럼 A는 갑으로부터 권리 받아야 돼요? 갑으로부터 을 거쳐서 받아야 돼. 갑으로부터 을 거쳐서 받아야지. 왜? 등기 없지만 을은 상속에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맞죠? 그러면 을이 등기를 했지만 원인이 상속이고 이 상속이 수용 개시일 전에 이미 상속이 돼 있는 상태였다면 수용 개시일 이후 이전 등기도 지울 필요 없다. 갑에서 을 거쳐서 A로 가면 되니까. 그것이 아까 나왔던 2번 얘기예요. 자, 수용 개시일 이전에 이미 상속이 돼 있었다면 수용 개시일 이후에 이전 등기 되더라도 상속이 원인일 때는 지우지 마. 됩니까? 자, 복잡하니까 줄여서 외웁니다. 자, 수용 나왔다. 말소 안 되는 건 4개. 수용 개시일 이전 소유권과 상속. 수용 개시일 이전 등기된 소유권과 발생한 상속.
다시 그래서 줄인다. 수용 개시일 이전 소유권과 상속 그리고 지역권 재결. 요리 나오면 말소하지 않는다. 줄여서 외우라는 거예요. 수용 개시일 이전 소유권과 상속 지역권 재결. 안 지워. 자, 한번 잠깐 보고 볼까요?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했습니다. 기억,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위원회의 재결서를 등기원 인증서로 첨부하여 사업 수행자가 어떻게 신청? 단독 신청. 중간에 나오는 뭐 첨부, 이 서류는 워낙 많기 때문에 다 못 외웁니다. 막 그런 같다고 지나가시고 중요한 거 무슨 신청? 단독 신청. 맞죠? 니은 수용으로 인한 이전 등기 신청서에 등기 원인은 토지 수용으로 적고 연월일은 재결일입니까? 개시일입니까? 수용은 개 같은 거야. 그래서 개시일이야. 개시일. 어쨌든 외우라는 얘기예요. 이 재결은 수용위원회가 하는 결정이 재결이라고 그랬죠? 수용위원회의 재결일이 아니고 개시일입니다. 틀렸고. D가 수용으로 인한 등기 신청 시 농취증 첨부해요. 농취증은 누가 첨부하는 거야? 농지를 취득해서 농사 지을 자가 첨부하는 거야. 맞죠? 근데 농지를 취득해서 수용해서 농사 지으려고 수용합니까? 도로 만들려고 수용합니까? 도로 만들려고. 근데 농취증 가져오라는 말이 안 되는 거야. 되죠? 그래서 수용할 때는 농취증, 토지거래 허가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됩니까? 금인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첨부해야 된다? 이건 당연히 틀다 알 수 있죠. 리얼, 등기 권리자의 단독 신청에 따라 수용으로 인한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는 직권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까 4개 수용 개시 이전에 소유권 상속 지역권과 재결 말소하지 않는다. 지역권 말소하면 안 되겠죠. 미음 수용으로 인한 이전 등기가 된 후 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실효됐네. 재결 실효 나오면 단독 신청 공동신청. 공동신청 가져갈 땐 지 알아서 가져가고 돌려줄 때는 내가 가야 돌려준다. 해서 원칙적으로 무슨 신청? 공동신청. 맞네. 그래서 옳은 것은 기림이에서 3번이 정답.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 수용이 좀 까다롭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넘어간다. 자, 진정명의 회복은 여러분 민법에서 하실 텐데 이번에 했어요? 안 했죠. 그래서 민법에서 하고 오세요. 넘어간다. 진정명의 회복. 다음에는 하죠. 자, 상속 나왔습니다. 상속은 의외로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넘어갑니다. 상속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까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전원이 와서 전원 명의로 상속 등기해 주세요는 언제나 됩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여러 명인데 일부만 신청하러 왔어. 예를 들어 큰아들만, 막내만 신청하러 왔어. 그럼 전원 명의로 상속 등기 신청해야 돼요? 자기 지분만 신청해야 돼요? 자기 지분. 맞아요? 틀렸어. 아까 가포 자기 지분, 상공 전원 명의, 상속과 공유자 나오면 항상 전원 명의로 신청해야 돼요. 맞죠? 그래서 공동상속인 경우 1인 또는 전원이 오더라도 전원 명의로 신청해야지 1인이 자기 지분만 신청하면 안 된다. 상공 전원 명의. 외워야 된다고 그래서 가포 자기 지분, 상공 전원 명의. 상속에서 뭐 거의 나오는 게 요거 정도예요. 요거 정도야. 넘어간다. 자, 유정 갑니다. 유정. 자, 유정은 나올 때는 팍 나왔다가 안 나올 때는 한 10여 년 막 쉬어갑니다. 안 나온 지가 좀 오래됐어요. 지금 유정이 또 나올 때가 돼갑니다. 자, 유정 했는데 정려를 하는 거예요. 정려. 공짜로 무상으로 주고받는 계약을 정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정려를 하는데 지금 내가 이거 너 해 하고 주면 그게 생전 정려, 살아있을 때 정리하는 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하나밖에 없네. 주고 나면 내가 쓸 게 없어.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가져가되 나 죽으면 너 가져가. 이것이 유언으로 하는 정려 유정입니다. 됩니까? 그런데 재산이 여러 개가 있어. 나 죽으면 이거 너 해. 한 개 줍니다. 이게 특정 유정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나 죽으면 이거 다 너 해. 포괄 유정이라고 부릅니다. 됐습니까?
자, 유정이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유언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너 가져가 했는데 언제 가져갈 수 있어요? 유언자가 살아있어야 가져가요? 죽어야 가져가요? 죽어야 가져가. 그래서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유언자 사망 전에는 아무런 효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아무 등기도 못해. 그래서 무슨 등기인지 모르지만 가등기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아무런 등기 못합니다. 사망 전에는 아무런 등기도 못한다. 여러 번 나왔습니다. 뒤에 가면 가등기가 뭔지는 다음 주에 배웁니다. 가등기 중요하지만 다음 주에 배웁니다. 자, 유언은 여러분 그 민법에서 계약은 상대방과 합의가 돼야 돼. 그죠? 청약과 승낙의 합의라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단독 행위는 합의가 없잖아. 일방적인 의사표시만 있잖아. 근데 일방적으로 단독을 하는 의사표시지만 그런데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되는 단독 행위가 있어. 그게 최고니 거절이니 하는 거. 최고할 때는 야, 일주일에 갚아. 나 혼자 얘기하는 거야. 상대방 동의가 필요 없어. 맞죠? 일방적으로 단독으로 최고를 하는 거야. 그러나 상대방에게 도달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일주일 안에 갚아. 맞죠? 상대방한테 얘기해야 돼. 일주일 안에 갚아야지. 상대는 저쪽에 있는데 일주일 안에 갚아. 이게 안 되잖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그런데 유언은 상대방 없이 혼자 하는 거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서 의사표시. 내가 혼자 하는 거야. 유언은 누군가가 알게 되면 골치 아파지는 거야. 그리고 또 유정이면 유언으로 정렬을 하는 거죠. 난리 납니다. 자, 내가 우리 집에 가장인데 어느 날 우리 옆집에 이사온 김양이 아침에 출근한다고 나오는데 긴 머리 날리면서 샤방샤방 나오는 거 보고 눈이 뿅 가버릴까. 그래서 유언을 남겼어요. 내가 죽으면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재산 마누라 아들들 가지지 말고 앞집 김양 줘라. 이게 유언이다. 그런데 그 유언을 집에 있는 누군가가 알았다고 상상해봐요. 그러면 나는 죽을 때까지 잠을 못 잡니다. 왜요? 잠 재운다 안 재운다? 안 재우지. 일 나빠. 도대체 앞집 김양이 누군데? 뭐하는 인간인데 제사를 그어준다고 그러느냐. 맞죠? 뜯기는 거야. 그렇다고 김양한테 살짝 이게. 그럼 김양은 그 다음 날부터 아침마다 쌍화차에 노른자 동동 띄워가지고 갖다 줄 거야. 맞죠? 재산 다 준다는데. 그런데 김양이 가만 보니까 저녁마다 퇴근할 때 보면 이 아저씨가 안 보여. 어디 갔다 오는가 봤더니 운동하고 오더래. 잘못하면 인간이 내보다 더 오래 살 수도 있어. 그럼 받아요, 못 받아? 못 받잖아. 그러니까 자기 죽기 전에 먼저 보내야 된다. 그럼 다음 날부터 노른자 안에다가 그냥 가져와요? 노른자 안에 청산가리 조금 넣어서 가져와요? 노른자 청산가리 좀 걷어. 그래서 유언은 내 가족이 알아도 수정자, 증여받을 자가 알아도 유언자에게 항상 불리한 거야. 유언자는 상대방 없이 혼자 하는 거야. 감춰놓고. 무슨 얘기인지 알죠? 유언의 방식이 5가지가 있어요. 하나라도 틀어지면 유언으로 효력을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유언, 그런데 다만 유언을 해도 상대방은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대권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 맞죠? 저 영감쟁이 사망하면 내 거 될 거야 라는 기대도 없죠? 그러므로 유언은 언제든지 철회하고 새 유언을 할 수 있고, 새 유언하면 충돌되는 한도 내에서 옛날 유언은 헛방이야. 유언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유언자 사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므로 사망 전에는 아무런 효력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언젠가 나도 우리 앞집에 김양이 이사 오면 김양한테 유언장을 보여줘. 나 죽으면 너 나가자. 그럼 그 다음부터 쌍화차에 노른자 타오겠죠? 충분히 먹고 나면 유언장 바꾸면 돼. 주지 마. 그러면 되는 거야. 얘기할 필요도 없죠? 바꾸면 되는 거야. 그게 유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망 전에는 아무런 효력 없다. 무슨 느끼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유정은 특정 유정. 유언으로 한 가지 준다. 포괄 유정. 다 가져라. 그죠? 자, 이때 특정 유정은 법에 따라 받은 사람이 등기해야 권리를 가집니다. 그런데 포괄 유정은 아까 상속처럼 상속은 등기해야 권리시득, 등기 없이 권리시득. 등기 없이 권리시득 하죠? 상속도 등기 없이 권리시득 합니다. 됩니까? 상속, 등기 없이 권리시득이요. 유언자 사망하기만 하면 뭐 없이? 등기 없이. 상속도 피상속인 사망하기만 하면 뭐 없이? 등기 없이. 상속, 법인의 합병, 포괄유정 모두 포괄승계죠. 이 포괄승계 사유는 공통점이 앞사람이 없어져야 권리를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상속 죽어야, 유언 죽어야, 합병으로 옛날 법인이 소멸해야 그때 권리를 가져갈 거야.
됩니까?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모두 포괄승계죠? 포괄승계입니다. 그리고 포괄유정은 뭐 없이, 등기 없이, 상속도 뭐 없이, 등기 없이 권리가 넘어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요. 자, 그 다음에 포괄 유정 받은 자가, 그래서 뭐 농담처럼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양 선생한테 유정을 하고 싶어. 아, 양 선생 너무 사람이 좋아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게 아니고 실제로 좋아요. 그래서 뭐 주고 싶다. 그럼 여러분은 포괄 유정을 해야 돼요. 특정 유정하면 죽고 나서도 욕을 먹는다고. 특정 유정하면 언제 내 것이 돼요? 내 앞으로 등기해야 돼. 그럼 여러분의 가족은 등기 가져가는 걸 좋아한다? 저항할 것이다. 저항할 것이다. 주고 욕 먹는다. 포괄 유정하라고. 등기해야 내 거 된다. 그냥 내 거 된다. 그냥 내 거 되지. 죽고 나서도 칭송받는 거야. 그죠? 됐어요. 자, 그 다음 포괄 유정받은 자가 여러 명일 때, 여러 명이 와서 전원 명의로 등기 신청은 언제나 됩니다. 문제는 각자가 일부가 왔어요. 그때는 전원 명의 신청해야 된다. 자기 지분만 신청한다. 자기 지분만. 아까 가, 포, 자기 지분. 가는 가등기 권리자 여러 명 중 일부. 포는 포괄 유정받은 자 여러 명 중 일부. 각자니까 전부 왔다, 일부 왔다. 각자, 일부 왔다는 얘기죠. 그때는 전원 명의로 신청한다. 자기 지분만 신청한다. 자기 지분만. 가, 포, 자기 지분. 자꾸 외우셔야 돼요. 그죠? 나오면 계속 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1인이 전원 명의로 신청할 수는 없다. 전원 명의로 신청하는 것은 상공, 상속과 공유 나와야 된다. 그죠? 됐어요. 자, 그러면 유정에 대해서 뒷부분에 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자, 유정으로 인한 이전 등기는 포괄 유정, 특정 유정 모두 유언 집행자 또는 상속인과 수정자가 무슨 신청? 공동 신청합니다. 공동 신청.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자, 상속 넘겨줄 자가 피상속인 사망하고 없죠? 등기 신청 가능 불가능? 불가능하죠. 그래서 단독 신청합니다. 유정 유언자가 살아있을 때 가져와요? 사망해야 가져와요? 사망해야 가져와? 그럼 줄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무슨 신청? 공동신청. 굉장히 특이하죠? 그래서 유정 나오면 공동신청한다가 잘 안 빠지고 거의 나옵니다. 유정은 공동신청이다. 자, 유언을 남겼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양선생 주겠다고 유언 남겼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 사망 후에 유언장 발견해서 양선생 줘라 하더라. 그럼 여러분 가족들은 모여서 뭐라 할 줄 알아요? 뻔해요. 그죠? 양선생 어떤 인간인지 꼬라지 좀 보자. 도대체 어떻게 구워 삶았길래 사망하기 전에 엉뚱한 사람한테 준다고 가족들 안 주고 남 준다고 했을까? 이거 사기꾼이다. 맞죠? 주지 않기 위해서 저항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유정이 있을 때 원래 유언한 사람은 자기 생전에 맑은 정신으로 나 죽으면 저 사람 줘 라고 의사를 남겼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재산은 유언자의 재산인 거 맞죠? 그럼 유언자의 재산은 유언자가 법률행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게 의사 존중하는 거다. 그래서 법은 유언자가 남긴 의사대로 줘라 했으면 주는 게 맞다는 거야. 그게 법의 기본 태도야. 맞죠? 그런데 상속인은 좋아한다, 저항할 거다. 저항할 거니까 유언 집행자라는 사람을 별도로 주는 거야. 유언 집행자. 그래서 유언을 집행할 자가 따로 정해져서 하는데 유언 집행 1순위는 지정 유언 집행자라고 해서 유언자가 야, 나 죽으면 네가 내 유언한 대로 좀 해줘 라고 보통 변호사 같은 사람을 지정해서 유언 집행자로 지정을 해요. 막 그렇게 없으면 법이 정하는 대로 상속인이 두 번째로 들어옵니다. 또는 그것도 없으면 법원이 별도로 유언 집행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 집행자 또는 상속인과 한데 상속인도 유언 집행자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상속인이 들어와라, 별도 유언 집행자 들어와라, 별도 유언 집행자 들어와라. 할 사람 없으면 상속인이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유언자는 가고 없지만 누가 들어와요? 유언 집행자가 들어와서 정려받은 자와 함께 무슨 신청? 공동신청. 유정은 공동신청. 이거 머릿속에 안 넣어두면 무조건 단독 신청으로 갑니다. 왜요? 상속은 단독. 왜? 등기 의무자 줄자가 사망하고 없으니까. 유정도 등기 의무자 권리 줄자가 살아있다 사망해야 된다. 사망하고 없잖아. 그럼 당연히 단독 신청으로 가게 돼 있어. 그러나 단독이다 공동이다. 공동이다. 공동. 됐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유류분 관련하는 게 나왔어요. 이 유류분이라는 게 나왔는데 유류분은 보장 상속분, 보장해주는 상속분입니다. 침해할 수 없는 상속분이에요. 자, 여러분이 세상을 잘 살다가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여러분 유언장이 나왔네. 뭐라고 나왔냐? 내 재산은 앞집 김양 줘라. 앞집 김양 줘라. 그런데 문제는 남아있는 가족들이 배우자도 없고 자식만 둘이 남았는데 하나는 초등학생 하나는 중학생이야. 그럼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 남은 재산 가지고 먹고 살고 교육을 마쳐야 되는데 남은 재산 다 앞집 김양 줘라. 그럼 애들은 뭐 가지고 생존할 거냐. 그래서 남은 상속인의 생존을 위하여 법이 정한 상속분의 절반 2분의 1은 유류분이라는 이름으로 보호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집 김양 줘라 라고 전재산 다 줘라 라고 해도 그 중에 절반은 상속인에게 가도록 보호를 해줘요. 그걸 무슨 분? 유류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류분. 형제 자매 같은 경우 뭐 이 직계 비속이나 뭐 배우자가 없어 형제 자매가 하면 3분의 1 그렇게 되는데 뭐 안 필요 없고 그렇게 보호해주는 상속분을 유류분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등기 신청 왔는데 모든 부동산을 전부 김양에게 이전하는 등기 신청이 들어왔네. 유류분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럼 등기관은 법 위반했으니까 각하해야 될 것 같은데 각하하지 못합니다. 수리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유류분 침해 각하하지 못한다. 유류분 침해 각하하지 못한다. 수리해야 된다. 그렇게 하나 외워둡니다. 각하할 수 없다. 왜 각하하지 못하느냐? 이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 때문에 그래요. 자, 등기관은 아까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 심사만 한다. 기억납니까? 서류 심사만 해요. 그런데 우리가 유류분을 계산할 때 유류분은 원래 받아야 될 법이 정한 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상속되는 거는 부동산만 상속돼요. 동산, 현금, 채권, 유가증권, 주식 모두 상속돼요. 모두 상속이 되죠. 그런데 등기소의 등기관은 부동산 관리하는 등기소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자산만 파악할 수 있지 현금이나 채권이나 현금 같은 거, 유가증권 파악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유류분은 전체 재산에서 유류분 계산해야 되는데 전체 재산을 알 수 없는 등기관으로서는 부동산만 가지고 유류분을 침해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일단은 받아줘야 된다. 그죠? 실제로 유류분이 침해됐다면 그 유류분 침해된 것은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라고 해서 일정 기간 내에 반환 청구할 수 있도록 민법이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류분 반환 청구로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가죠. 유류분 침해 각하할 수 없다. 가끔씩 나오지만 알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 여기 등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등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거 보러 갑니다. 자, 지금 갑이 A라는 자식을 두고 있는데 앞집 김양이 이사와서 머릿결 날리면서 나오는 걸 본 순간 눈이 뿅 하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유언으로 정렬을 했습니다. 나 죽으면 이거는 A야 너가 지지 말고 앞집 김양 줘라.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그리고 갑이 사망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동산은 김양이 가야 되겠죠? 유언대로 집행되는 게 맞잖아. 맞죠? 근데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이 이루어지게 돼요. 상속. 맞죠? 그래서 A가 소유권을 가지는 거야. 근데 상속은 권리만 상속받는 게 아니고 의무도 상속을 받아요. 이런 거 얘기하면 전부 다 A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김양이라고 생각해봐. 얼마나 고마워. 맞죠? 생각의 발상을 바꾸라면 막 죽일 듯이 노래 보면 안 되고 아 저런 것도 있겠네 하면 돼요. 자, 그러면 A는 갑이 가지는 권리, 소유권도 상속받지만 부동산 소유권을 김양에게 이전할 그 의무도 상속을 받는 거야. 됩니까? 그래서 좋다가 말아버린 거지. 그래서 다시 김양에게 의무이행을 해야 됩니다. 의무이행하려면 등기 없이 해요? 상속 등기하고 해야 돼. 상속, 공용, 징수, 판결, 경매, 등기 없이 권리 취득한다. 그러나 남에게 넘기려면 처분하려면 뭐 해놓고 등기하고 넘겨야 돼. 맞죠? 그럼 상속 등기 한번 하고 이전 등기 한번 하고 두 번 등기 해야 되겠죠? 그죠? 여기서 우리 등기 보면 특례를 인정합니다. 자, 상속은 의사표시 합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사망이 있으면 즉시 일어나는 게 상속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사망은 의사로 사망하는 거예요? 말로 사망하는 거예요? 아니고 의사가 사망 진단서 등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거로 사망은 확인이 돼요. 사망은 확인이 되죠. 그래서 사람 사망하면 상속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굳이 등기 거쳐서 다시 등기할 필요 있냐. 그래서 등기 두 번 하지 말고 한 방에 끝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등기법은 사망자인 갑 명의에서 상대방인 김양 명의로 한 방에 이전 등기하도록 인정을 해줍니다. 됩니까? 문제는 지금 등기부에 소유자가 갑 돼 있었단 말이야. 여기서 소유권 이전 A 거쳐간다. 바로 김양이 간다. 바로 김양이 가는 거야. 그러면 갑이 등기 의무자고 김양이 등기 권리자가 되죠. 그럼 공동신청해야 되잖아. 맞죠? 그런데 갑은 살아있어 사망했어요. 사망했으니까 이때 갑이 해야 될 등기를 누가? A가 대신 들어가서 신청해주면 된다. 그런데 A는 안 해주려고 할 테니까 A를 대신해서 유언집행자가 들어와서 해줘라. 그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되죠? 그래서 유언집행자가 들어와서 누구로부터? 갑으로부터 바로 증여받은 자, 수증자 김야에게 이전 등기하면 되겠다. 자, 상속 등기하고 안 하고. 안 하고. 그래서 자, 우리 부동산은 대부분 등기돼 있죠. 그래서 등기된 부동산이 유정되었을 때 그것이 포괄 유정되었든 특정 유정되었든 따지지 말고 유정자, 유언으로 증여한 자, 저기서는 갑이죠. 갑 명의에서 직접 누구 명의로? 수증자. 수증자는 누구예요? 김양, 증여받은 자가 직접 김양 명의로 이전 등기하면 돼요. 자, A 명의로 상속 등기 거쳐서 가라, 거치지 말고 가라. 거치지 말고 가라. 즉, 두 번 등기해서 완료해라. 한 번만에 완료해라. 한 번만에 끝내자라는 얘기다. 그런데 A가 유품 정리하면서 유언장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상속 등기를 먼저 해버린 상태야. 그리고 집 처분하기 위해서 청소하다가 유언장을 발견했네. 그러면 A 가져라. A 가지지 말고 김양 줘라. A 가지지 말고 김양 줘라. 지금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A는 다시 갑 앞으로 돌려놓고 이전 등기를 해줄 것이냐, 아니고 바로 이전 등기 해주면 될 것이냐. 자, 일단 김양이 가지기만 하면 돼. 근데 이때도 두 번 등기해서 가지게 한다. 한 방에 가져간다. 한 방에 가져간다. 그래서 단 상속 등기가 이미 돼버린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 등기를 이미 해놨으니까 그 상속인 명의에서 직접 누구 명의로? 수정자 김양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복잡한 것 같지만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느냐? 상속 등기가 안 되었다면 안 된 상태에서 직접 김양에게, 돼 버렸다면 돼 있는 상태에서 직접 김양에게. 두 번 등기하지 말고 현 상황에서 바로 수정자에게 직접 김양에게 등기해서 한 방에 등기를 끝내자. 그것이 유정 등기의 절차라는 거예요. 되죠? 자, 그런데 이 유정된 부동산이 미등기 부동산입니다. 미등기니까 등기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등기 안 돼 있어.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요게 문제가 되는데, 자, 미등기된 부동산이 유정이 됐는데, 유정은 아까 포괄 유정, 특정 유정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맞죠? 그러면 두 가지 유정이 있으니까 일단 써놓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자, 이게 미등기 부동산이라는 얘기는 갑이 최초 소유자라는 얘기죠. 그럼 아까 최초 소유자가 보존 등기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최초 소유자가 보존 등기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사망자가 보존 등기하는 거다. 넘겨받은 포괄 승계인이 보존 등기하는 거다. 포괄 승계인이 보존 등기하는 거야. 그럼 포괄 승계인은 아까 세 사람이 있었어요. 세 사람. 누가 있었느냐? 첫 번째, 상속인이 있었어. 상속인 보존 등기할 수 있죠. 맞죠? 그 다음에 유정 중에 포괄 유정은 포괄 승계니까 보존 등기 할 수 있죠. 그러나 특정 유정은 포괄 승계이다 아니다. 아니니까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자로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가서 아까 사망했을 때 보존 등기 바로 자기 명의로 할 수 있는 자는 포괄 승계 받은 자 3명. 포괄 승계는 상속, 법인의 합병, 포괄 유정 3가지였어요. 이 사람들은 바로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거야. 거기 특정 유정은 없었잖아. 보존 등기가 안 된다고.
자, 그러면 여기서 자, 김양이 포괄 유정을 받았어요. 그럼 보존넣기 할 수 있죠. 갑은 사망했단 말이에요. 근데 상속인도 보존넣기 할 수 있죠. 그럼 보존넣기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2명이잖아. 그럼 2명인데 갑이 A가 상속인이 보존넣기 하게 되면 A 가질 수 있다. 김양조라 했으니까 다시 김양이 가야 된다. 다시 김양이 가야 되잖아. 그럼 2번 등기해야 되잖아. 그럼 2번 등기할까요? 바로 김양이 보존넣기해서 한 방이 끝낼까요? 한 방이 끝내자. 항상 한 방이잖아. 그죠? 한 방이야. 그래서 포괄 유정이 됐을 때는 직접 누구 명의로? 수정자 김양 명의로 바로 보존넣기 하자는 거야. 바로. 그래서 2번 한다. 한 방에 간다. 한 방에 가는 거야. 그런데 한 방에 못 가는 유일한 경우가 하나 있다. 그것이 미등기 부동산이 특정 유정, 미등기 부동산이 특정 유정, 미특되었을 때. 자, 그러면 다시 칠판 한번 봅니다. 이게 복잡한 것 같아도 논리상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김양이 특정 유정을 받았어요. 특정 유정 받은 사람은 보존넣기 할 수 있다 없다? 보존넣기 할 수 없잖아. 그럼 특정 유정을 받았을 때 보존넣기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뿐이야? 상속인 뿐이야. 맞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상속인 명의로 보존넣기 후 수정자 명의로 이전넣기. 한 방에 갔다, 2번에 갔다. 2번에 갔다. 2번에 가는 유일한 예외는 미등기 부동산이 무슨 유정? 특정 유정. 미특. 요때만 2번 등기합니다. 미특. 나머지는 한 방에 수정자에게 가더라. 그래서 유정은 의외로 보면 낼 것이 조금 있기 때문에 한번 나오면 여러 해에 걸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다가 또 나올 만한 게 다 나오면 뭐 여기밖에 낼 게 없어? 다른 데도 있잖아. 또 한동안 또 안 나왔다가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유정은 조금 할 게 있고 공부할 게 있죠. 재밌죠. 그 다음 환매 특약하고 나오는데 환매, 여러분 민법 환매 배웠어요? 환매. 그죠? 민법이 언제 하더라? 지금 민법도 기억 안 나는 분도 있을 거야. 환매는 10분 쉬었다 하시죠. 10분 쉬었다. 환매는 기본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분 쉬었다.